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똑똑한 12시를 진행하게 된 인터넷신문 위키프레스의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똑똑한 12시. 일각에서는 혹독한 12시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조합원이시죠. 필명 체게바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 북부 조합원 김영진입니다. 저 아이디는 체게바라고요. 별로 똑똑하지 못한데 똑똑한 12시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어떤 철학자분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들, 나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똑똑한 12시 이거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이 똑똑한 12시 많이 청취해서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준비하셨나봐요? 아니에요. 자, 일단 뭐 지금 하시는 일이 지하철 쪽에 계신다고 아까 좀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동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정비. 네. 요즘 뭐 일이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뭐 철도 파업도 좀 있었고요. 네, 파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도 이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근데 뭐 부품들이 그렇게 원활히 공급 안 돼요, 요즘. 이거 누구 들으셔야 되는데. 차 한 대상 보통 몇 년씩 씁니까, 그게? 지금 보통 한 20년인데 예. 기한이 많이 늘려졌어요. 뭐 이제 저희가 예. 뭐 정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옛날보다는 보통 한 10몇 년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씩. 네. 워낙 그 정비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또 네. 오래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철도 민영화 요즘 뭐 논란이 많은데 그 보시면서도 좀 감회가 좀 다르시겠어요? 네, 민영화 이렇게 공공재를 네. 민영화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죠. 오늘 뭐 신문에도 오늘 경향신문에도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두 개로 분리해서 그렇죠. 뭐 지하철도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지하철 한 다음에 파업을 전혀 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철도 민영화에 정말 반대합니다. 이 철도 이렇게 세 바퀴 굴러가는 거 보면 느낌이 이렇게 좀 남다르시죠? 이게 그렇죠. 같은 내 새끼 같은 느낌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직접 정비하신 차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퀴즈는 좀 혹독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살짝 그 문제들을 미리 봤는데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증자의 영광을 안으실지 네. 않을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직원분들이 5명이 조합원에 이렇게 가입시켜줘서 5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하면 5만 원 들고 왔으니까 오늘 6명 거. 근데 저는 또 다 맞히면은 뭐 받을 거 없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문제를 다 맞춰도 출연자가 이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문제를 다 맞추시면 요 앞에 있는 김용민 PD라든지 아니면 이동영 작가 이런 사람들에게 증자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강제 증자의 기회를 12문제 다 맞추신 분들께 제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12문제 한번 다 맞춰보시고요. 네. 뭐 룰은 뭐 대강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12문제 중 5문제 이상을 틀리시면 출자금을 증자하실 수 있는 영광을 저희가 드리고요. 또 3문제 연속으로 맞추시면 전화 찬스 기회가 있습니다. 전화 찬스는 뭐 지정해 주신 분 전화해서 답을 알려주시면 되고 물론 그 답이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답이다 생각되시면 직접 그냥 혼자 생각하신 답을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5문제 지나고 나면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제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문제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 문제 난이도 전문가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퀴즈계에서 아직까지 저보다 상금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김용민입니다. 우리 정영진 편집장을 모셔오게 된 게, KBS, 또 JTBC 또 어디예요? KBS에서 2개. KBS 퀴즈 대한민국에서 대상 먹었고, 이 양반이 정영진 편집장이 1대100에서 5천만 원. 아니 얼굴을 한번 뵌 것 같아요. 예. 1대100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2천만 원 받고. JTBC는? 거기 뭐 얼마 못 받았어요. 거기는 뭐였어요? 그게 이제 뭐 퀴즈 우승했던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이벤트성을 한번 한 건데요. 네. 별로 의미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출연료 80만 원. 알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문제들이 어려운 게 제가 볼 때 6문제 정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풀면 증자죠. 예. 자, 1번 문제입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서울시장 선거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출마시킬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장하성 교수는 부인했죠. 자, 문제.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장하성과 장하준의 사이는 이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는 겁니다. 1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유경재단 이사장. 2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3번 이재현 CJ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번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정일권 전 국무총리. 어떻습니까? 아니 그 두 분하고 관계가 예, 같은 관계인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말문이 막히시죠? 상상도 안 되셨죠, 이런 거? 문제가 어려워요, 1번부터.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또 자매라고 생각하시면은, 혹은 뭐 사촌 관계라고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형제 같은데요. 예. 모대 나온. 그 답이? 그러면은 답이 다시 한 번만 예, 불러주세요. 1번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영 유경재단 이사장. 네. 그리고 2번이 정몽구, 그리고 네. 정몽준. 누군지는 네. 아실 것 네. 같고요. 3번이 이재현, 네. 이재용 부회장. 네. 그리고 4번이 박정희, 그리고 정일권. 이렇게 네 보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이래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 이거 처음서부터 앞으로 근데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요. 뭐 부담 없이 한번 풀어보세요. 찍어보세요, 한번. 저 2번 같은데요. 2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아, 정말 헷갈리기 쉬운 문제죠. 2번, 3번. 그러니까 1번은 아시잖아요. 그죠? 박근영은 네. 뭐 자매 관계인 거고. 그다음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네. 여기는 이제 친형제죠. 물론 네. 이제 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재현 CJ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여기 이제 사촌 형 사이죠. 장하준 씨하고 그렇죠. 장하성 씨랑 사촌이라고. 예, 친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 집에. 네네. 제가. 자, 1번은 안타깝게도 틀리셨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도 2번은 조금 쉬워집니다. 네. 2번 문제 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한국 가톨릭교회 세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염수정 대주교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 성직자 19명을 새 추기경으로 정했는데 자, 문제 나갑니다. 추기경의 권한 중 핵심 교황 선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죠. 네. 그 회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1번 재직회, 2번 베아트리체, 3번 7인회, 4번 콘클라베. 4번 콘클라베. 정답입니다. 예, 콘클라베 뭐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흰 연기가 나면 뭐 선출이 된 거고 검은 연기가 나면 안 된 거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한 선거 시스템 콘클라베 아주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3번이 또 어렵네요. 3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수 나훈아의 모창 가수로 유명한 너훈아 씨가 안타깝게도 간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김갑순 씨죠. 향년 57세. 지난 2년 동안 간암으로 투병해오다가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숨을 거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어쨌든 저희 뭐 다 같이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고향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죠? 네. 잠깐 한 소절 좀 부탁드릴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낯설은 나의 고향역. 그렇습니다. 이 노래인데 네. 고향역은 나훈아 씨의 어느 역일까 하는 건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역인지는 아세요 혹시? 목포 아닐까요? 아, 익산역이라고요? 익산역. 자, 실제 근데 나훈아 씨의 고향역은 부산역이고요.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지 않은 역,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역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하철에 계시니까 조금 유리하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1번 김량장역, 2번 계룡역, 3번 물만골역,
4번 남성정역입니다. 1번 김리양장, 2번 개롱, 3번 물만골, 4번 남성정.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알고 계신 역 확실히 있으시죠? 한두 개 정도는. 네. 어떤 역을 제외를 하시겠어요? 남성정역은 있는 것 같은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 저기도 있고. 그러면 1, 2번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 자, 또 찍어보겠습니다. 2번이요. 2번 네. 개롱역. 어디 역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네. 아니고요. 네. 4번입니다. 1번 김리양장역은 용인경전철에 있고요. 네. 개롱역은 5호선에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에 계신 분이. 아니요. 저희는 4호선 분이 잘 보고. 4호선만 알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예, 물만골역은 네. 부산 3호선에 있고요. 남성정역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신 뭐 지하철역 중에 뭐 정말 이런 이름은 참 재밌다. 이런 역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4호선만 아세요, 정말로? 네, 거의 뭐. 네. 4호선역 중에 네. 있지도 않은 온천을 왜 있다고 해서 신길 온천역. 뭡니까, 그거는? 4호선이 참 최근에 또 사건도 한번 좀 있었잖아요. 네, 예, 좀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개 틀리시고 하나 맞추셨나요? 예, 점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증자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얼마나 될까요? 2002년에 국내 로또 복권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등 당첨금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 모두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뭐 주변 사람들과 다투다가 뭐 패가 망신한다. 네. 그렇지도 않더라. 로또 당첨되면 꽤 잘 살더라. 이런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 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존했던 복권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복권 뭐 많이 사보셨죠? 가끔 사봤어요. 가끔 사보셨어요. 로또는 사보셨을 것 네. 같고, 혹시 뭐 주택복권. 주택복권 사보셨고, 주택은 사셨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새마을 복권, 2번 슈퍼코리아 연합복권, 3번 애국복권, 4번 후생복권입니다. 새마을복권, 슈퍼코리아 연합복권, 애국복권, 후생복권 4가지 중에 이건 없었다. 골라주시죠. 초반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애국복권, 후생복권. 1번 새마을복권. 새마을복권이 없었다? 네. 1번이 없었다? 새마을복권이? 네. 박정희 시대 때? 네.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 드릴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아휴. 알겠습니다. 자, 1번 정답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함정을 판 것 같아서 이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각하만큼 꼼꼼하게 냈는데. 정말 이 새마을복권은 정말 저도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해. 정말. 조합은 바보 만들라고. 예, 그래서 뭐 6.25 전쟁 직후에 애국복권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뭐 63년도에는 뭐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산업복권이 있었고, 네. 또 주택복권 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은 지방자치단체 이 재원 조성을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발행하는 이 자치복권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 4번 문제 잘 맞추셨습니다. 지금까지 2개 맞추고 2개 틀리셨습니다. 자, 5번 문제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별 2개짜리. 예, 요건 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때 아닌 햄버거 붐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 수도 평양에 햄버거 가게가 속속 오픈하고 있다고 하죠. 뭐 10곳을 넘어섰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 개방 정책의 뭐 산물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햄버거 가게에 있는 햄버거란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샌드위치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 드릴게요. 1번, 햄을 파는 도시에서 처음 판매됐다고 해서 햄버거란 말이 나왔다. 2번, 해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먹는 영양식에서 비롯됐다. 3번,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스테이크란 음식이라고 해서 햄버거란 말이 나왔다. 4번, 햄버거라는 살찐 사람이 실제 있었는데 2층 침대에서 자던 중 침대가 무너져
밑에서 자던 사람을 덮쳐 사망케 하면서 비롯된 말이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 정답입니다. 함부르크에서 온 스테이크란 말이죠.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 문제이기도 했고요. 1대100이었다면 한 2번 문제쯤 나왔어요. 난이도 낮은 문제였어요. 몇 개 맞췄나요? 그럼 전화 찬스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 안 됩니다. 왜냐면 세 문제를 연속 맞추셔야. 이 꼼꼼할 수가. 자, 일단 뭐 저희 5문제까지 풀어봤는데 굉장히 뭐 성적이 몇 개 맞췄죠? 지금 3개 맞추신 거잖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5개 중에 3개면 10개 중에 6개 충분히 증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똑똑한 12시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체계바라님, 형님. 네. 문제 어떠세요? 꼼꼼하게 난이도를 아주. 이거 뭐 예상 문제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예상 문제가 뭐 전혀 안 나왔는데. 몇 개나 준비하셨어요? 한 5개 정도? 한 개도 안 나왔나요, 지금까지? 한 개 나왔죠? 아마 염수정.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예상하신 보람이 좀 한 문제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다음 6번 문제부터는 예상 문제가 아마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문제를 봤는데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주간 한국이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수표로 받아 이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뉴스와 전혀 관련 없죠. 주간 한국은 현재 일요신문, 벼룩시장과 같은 판형인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는 타블로이드판이 아니라 아무개 판이라고 합니다. 무슨 판이라고 할까요? 1번 김용판. 보기가 이게 뭐야. 1번 김용판, 2번 콤팩트판, 3번 A14판, A14판, 4번 국배판.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1번 김용판, 2번 콤팩트판, 3번 A14판, 4번 국배판입니다. 타블로이드판을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딱 한 번만 더 불러줘. 1번 김용판. 이거 뭐 3번 들으셔도 모를 것 같은데. 네. 2번 콤팩트판. 네. 3번 A14판. 4번 국배판. 5번 하나 더 드릴까요? LP판 뭐 이런 거? 보기를 아무리 드리든 무상에 있어. 이게 아셔야지. 자, 몇 번입니까? 자, 2번 찍었습니다. 2번 콤팩트판이요? 네. 정답 맞습니다. 왜 이러시죠? 갑자기? 왜요? 1번하고 3번은 확실히 아니고. 네네네. 4번은 그걸 뭐라고, 국배판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배판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국판이라고 있는데, 국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소설책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판이고, 그거의 더블 사이즈가 이제 국배판인데, 그러니까 아마 B4 정도가 국배판이 아닌가 생각은 돼요. 네. 이 1919년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가 타블로이드판을 처음 낸 게 이제 효시라고 하고, 타블로이드가 뭐 기사를 요약 또는 압축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좀 크게 하고 글자를 적게 하는, 그래서 좀 센세이셔널한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 이런 신문들을 이제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황색 신문의 이미지가 좀 강해서 지금은 콤팩트판으로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 6번까지 아주 잘 맞추셨고 3문제를 연속 맞추신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전화 찬스를 지금 쓰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꼈다가. 알겠습니다. 문제 듣고 쓰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은 줄이고 단기간 임대 후 일반에 분양 전환하는 이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늘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주거난을 완화해야 할 공기업인 LH가 역시 여기도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회사가 합쳐진 겁니다. 어떤 회사가 합쳐진 걸까요? 1번 한국주택공사, 2번 대한주택공사, 3번 한국주택개발공사, 4번 대한주택개발공사.
주택에 다 들어가 있어. 딱 한 번만 한 번만 더 물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1번 한국주택공사, 네. 2번 대한주택공사, 3번 한국주택개발공사, 4번 대한주택개발공사. 국민주택개발공사 왜 안 하셨나 모르겠네. 자, 몇 번입니까? 자, 이거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아, 자, 어떤 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 의정부 지역에 네. 우리 조합원인 아우님이 있습니다. 남자는 직진, 그 자회전이 아니라 직진인데 네. 지금 식사 시간일 텐데. 이분과 친분은 좀 있으시고요. 네, 그 우리 국민 TV 네네. 조합원 이렇게 창립 때 만났던 아주 뜻있는 우리 식구들입니다. 자, 연결이 됐는지 한번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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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말 들리십니까? 저는 안 들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좀 똑똑한 12시입니다. 전혀 안 들리는데. 전혀 안 들리세요? 제 말은 들립니까? 여보세요? 예. 네네, 혹시 말씀 잘 들리세요? 예. 네, 우리 출연하신 최계바르님 알고 계시죠? 예. 자, 두 분 어떤 사이세요? 국민TV 그 전기부부 조합 협의회에서 만났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평소에도 그 후로 좀 친한 형님으로. 예,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술 한잔 같이 하신 적은 있으시고요? 많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전화 오는 저기라. 자, 문제 그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문제 듣고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LH. 예.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회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한국주택공사, 2번 대한주택공사, 3번 한국주택개발공사, 4번 대한주택개발공사.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운 축도 안 들었어요,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네. 지금. 시간은 끌지 마시고요. 1번이 한국주택공사입니다. 예. 2번이 대한주택공사, 3번이 한국주택개발공사, 4번이 대한주택개발공사입니다. 찍어야 되겠는데요. 네, 찍으시죠, 뭐. 개발아 형님 죄송합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한국주택개발공사요. 예. 자, 일단 힌트를 주신 거니까 이건 반드시 따르진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예, 들어보시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으면 다른 걸 찍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한숨 소리가 오늘 좀 지나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이거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안 따라주셔도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직진님? 저는 1번 찍겠습니다. 한국주택개발공사가 아닌 한국주택공사다. 아무래도 우리 직진님의 그 한국을 주신 데에 대한 어떤 약간의 힌트를 좀 얻으신 게 아닌가. 네. 예,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맞습니까? 1번? 3번 맞습니까? 3번도 틀려요. 2번입니다, 정답이. 두 분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직진님. 자, 직진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출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증조하실 마음가짐 꼭 갖고 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 있습니까? 정말 한국주택공사.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보셨어요? 네, 봤는데 수치가 나올 줄 알았지. 네. 이런 꼼꼼함이. 정말 문제가 정말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7문제 풀었고요. 4문제 맞히셨고 3문제 틀리셨습니다. 점점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네. 행복으로 이어지는 자,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8번 문제 또 들어가야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영입서를 또 슬슬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현 시장의 지지율이 탄탄한 데다
여권 후보로 거론되던 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뭐 정몽준 전 대표 등이 불출마로 가닥을 좀 잡으면서 좀 다급해지니까 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 꼼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손석희 사장 뭐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력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틀린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MBC FM 정오의 희망곡 DJ, 2번 MBC 보도국 기자, 3번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4번 언론학 박사. 4개 중에 이건 손석희 사장의 이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번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번이요. MBC FM 정오의 희망곡 DJ. 그런 건 안 했을 것 같죠? 네. 정답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했어요. 젊었을 때. MBC 아나운서인데. 노조 위원장, 지부장 그건 넣어줘야지. 그건 했어요, 이거. 예, 이건 했고요. 그럼 4번이겠네요? 그렇죠. 예, 언론학 박사는 아니고 언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대학원 저널리즘 석사를 했고, 아주 대표적인 기사 한 번 있었죠. 홍준표 현 경남지사가 그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 손박사 이렇게 했더니 이 손석희 지금 사장 당시는 이제 진행자께서 저는 박사는 안 합니다. 석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문제 중에 4문제 맞추시고 4문제 틀리신 정답률 50%.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계세요.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똑똑한 12시가 이런 전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급 검사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이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와중에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뻔하죠? 예. 그리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초대 수사팀장이었던 꽤나 강직했다고 알려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발령이 또 나는데 어디로 났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번 대기 발령, 2번 미소가 보기 좋습니다. 2번 대구 고등검찰청. 뭐 주관식을 한번 할까요? 네. 주관식 좋습니까? 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구 고등. 검찰청. 네. 정답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이건 뭐 읽고 오셨군요. 네. 아니, 나는 이 문제 안 내고, 네. 원주로 보낸, 내가 어제 원주를 갔다 와서, 원주로 보낸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정직하게 된. 너무 쉬웠다. 이거.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검 같은 데는 검사들에게 일종의 한직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고검은, 항소심 많이 하니까, 뭐, 지방 고검 같은 데는 말이죠. 한직으로 좀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영진 편집장이 미국 로스쿨 출신입니다. 예. 졸업 못했고요. 예. 잠깐 다니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 로스쿨 나왔는데 나 하이스쿨 나왔거든. 저 개그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정말 유치해 죽겠어, 정말. 아이고. 자, 하여튼 정말 꼼꼼한, 우리보다 더 꼼꼼한 그 검찰, 경찰 인사들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문제도 틀리면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한 거죠? 네. 하여튼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기분이에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드리죠. 10번 문제. 남일당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서 가서 저도 오죽이잖아요. 용산. 그러셨군요. 거기 가서 사진 많이 찍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문제를 자세히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남일당 용산 참사 관련된 곳이죠. 네. 남일당 뭐 하던 곳일까 하는 겁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 그냥 주관식으로 맞히면 뭐 가산점 안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규란계 해드리겠습니다. 규란계. 주관식으로 알고 계시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주관식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남일당이 제가 알기로는 네. 금은보석 취급하는 그런 데 같은데. 금은보석, 금은빵. 네. 정답입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제 보기가 금은빵, 제과점, 제과점 빵집이죠. 군소 정당, 4번 전당포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야, 지금 두 문제를 연달아서 지금 주관식으로 맞춰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아는 문제는 잘 맞춰주고 계신.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다 몰랐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계신데, 하여튼 용산 참사 이 상처 언제쯤 가실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두 문제 중에 제가 이거를 하면 네. 증자를 안 하면 네. 오주기 행사에 이 5만 원을 기부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틀리실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지금 11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두 문제가 남았고요. 네. 두 문제를 다 맞추시면 증자 없이 오주기 행사에 바로 그냥 쾌척하시면 되겠고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저희에게 쾌척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1번 문제 드리도록 하죠. 카페베네 커피숍 아시죠? 네. 예, 카페베네 김선권 사장이 지난 7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청년들이여 안녕하지 못하다고 도전하라. 이런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니네가 도전을 해야지. 지금 세상 탓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헛소리죠. 헛소리라고 했는데, 카페벤의 매장 중에 98.3%, 그러니까 아마 본점 제외하고는 다 그런 것 같은데, 98.3%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근로기준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안녕하지 못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도전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우리 청년들이 들었겠습니까? 자, 문제 드리죠. 김선권 사장, 카페벤의 김선권 사장은 2004년 이 업체를 설립했고요. 창업 4년 만에 가맹점 수 300곳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또다시 카페베네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베네의 모체이기도 하고 김선권 사장이 먼저 일으켜 세운 이 업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1번 조스 떡볶이, 2번 행복 추풍령 감자탕, 3번 PC방 브랜드 사이버파크, 4번 딴지일보. 4개거든요. 확실히 아닌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까? 확실히 아닌 건 4번이겠죠. 딴지일보는 아니다. 네. 1, 2, 3번은 좀 아리까리하다. 네. 한 번만 더 불러. 1번이 조스 떡볶이입니다. 조스 떡볶이 굉장히 많죠. 네. 2번이 행복 추풍령 감자탕입니다. 감자탕집이죠. 3번이 PC방 브랜드 사이버파크. 여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찍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찍는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냥 들어본 거. 왜 자꾸 웃음이 나오죠? 들어본 거. 자, 답을 말씀해 주시죠. 1번 조스 떡볶이. 아쉽습니다. 이제 12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조스 떡볶이는 아니고요. 네. 행복 추풍령 감자탕이었어요. 예, 감자탕집이고. 감자탕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카페베네 만든 거예요. 하여튼 이 양반이 그 프랜차이즈 쪽으로는 굉장히 사업 수완은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한데, 지킬 건 지켜야죠.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이런,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거기도 안 지키는데 감자탕집이라고 지키겠습니까? 네. 예. 자, 일단 11번까지 풀었는데 6문제 맞추시고 5문제를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바로 5문제 오답에 충족을 하셨고요. 네. 증자를 하실 수 있는 네. 영광을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12번 문제 한번 마지막 또 풀어볼까요? 풀어야죠. 예. 자, 12번 문제 그럼 간단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한번 풀어보시죠. 요즘 불임이 큰 문제잖아요. 남성 불임 어떤 전문의와 만나는 게 적합할까요? 1번 산부인과, 2번 비뇨기과, 3번 내과, 4번 신경외과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남성 불임이면 비뇨기과. 비뇨기과 정답입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맞추셨어요. 이런 거
우리가 축복해드립니다. 이미 틀리셨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문제 쭉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네. 증자의 영광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체계바라 형님처럼 오셔서 문제도 풀고 증자도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김 PD님이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저희 방송사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지금 우리 이 방송 게시판에다가 이메일 주소 하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체계바라님 문제도 푸시고 오늘 재밌게 푸셨잖아요. 네. 예. 증자를 하실 수도 있고 12문제 다 맞히시면 우리 김용민 PD를 증자시킬 수 있는 강제 증자권까지 네. 저희가 드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오늘 저희는 똑똑한 12시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체계바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신문 위키프레스의 편집장 정영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